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결국 이 조합으로 정착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 익스텐션, 그리고 클로드 데스크탑 앱. 딱 이 두 개입니다. 그동안 이것저것 많이 써봤어요. 자동화 도구도 여러 개 붙여봤고 따로 프로그램도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다 결국은 손이 갔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이 조합이 되는 순간부터 제가 브라우저에서 하던 일이 거의 전부 넘어갑니다. 자료를 찾아오는 것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눌러보는 것도, 심지어 영상을 올리는 것까지요. 오늘 이 영상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 대본부터 업로드까지 제가 마우스로 한 게 거의 없어요.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중간에 실제 업로드되는 장면도 그대로 넣어뒀습니다. 먼저 제일 많이 받은 질문부터 크롬 익스텐션을 깔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똑같았어요. 설치는 됐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크롬 익스텐션은 혼자 못 씁니다. 브라우저에 익스텐션만 깔아놓으면 그냥 껍데기예요. 붙을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상대가 클로드 데스크탑 앱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익스텐션은 브라우저 쪽 손이고 데스크탑 앱은 그 손을 움직이는 머리입니다. 머리가 없으면 손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클로드를 아무리 열어놔도 연결이 안 됩니다.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해도 안 돼요. 계정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컴퓨터에 설치하는 데스크탑 앱이어야 합니다. 왜 굳이 앱이어야 하냐면요. 브라우저 창을 실제로 잡고 흔들려면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웹페이지 하나는 다른 웹페이지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어요. 그게 원래 브라우저의 안전장치입니다. 그 벽을 정식으로 넘는 통로가 익스텐션이고 그 통로를 여는 열쇠가 데스크탑 앱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기서 막히는 분이 정말 많아요. 앱이 안 켜져 있으면 익스텐션은 그냥 잠들어 있습니다. 붙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먼저 데스크탑 앱을 켭니다. 켜놓기만 하면 돼요. 창을 앞에 둘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 크롬을 켜고 익스텐션 아이콘을 눌러요. 처음 한 번은 권한을 물어봅니다. 이 브라우저를 봐도 되겠냐는 거예요.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브라우저 오른쪽에 클로드 패널이 하나 뜹니다. 이 패널이 떠 있다는 건 데스크탑 앱과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연결이 안 되면 패널이 비어 있거나 앱을 켜라는 안내가 뜹니다.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앱을 껐다 켜면 대부분 붙어요. 여기까지가 세팅 끝입니다. 정말 이게 전부예요. 5분도 안 걸립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첫 번째로 되는 게 읽어오기입니다. 흔히 크롤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인스타그램을 켜놓고 이 계정 최근 게시물들 반응 좋은 순서로 정리해 달라고 하면 클로드가 그 페이지를 직접 봅니다. 제가 캡처를 떠서 붙여주는 게 아니라 클로드가 스크롤을 내리면서 자기가 읽어요. 게시물이 30개면 30개를 다 내려봅니다. 유튜브도 똑같습니다. 경쟁 채널 주소만 던져주면 최근 영상 제목이랑 조회수를 쭉 뽑아서 표로 정리해줍니다.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갑니다. 조회수가 잘 나온 영상만 골라서 제목에 공통으로 들어간 단어를 찾아달라고 해요. 그럼 그게 그대로 다음 기획이 됩니다. 댓글도 읽어옵니다. 반응이 좋았던 영상의 댓글을 100개쯤 긁어서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는지 묶어달라고 하면 그게 다음 영상 목차가 돼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자동화 도구들은 사이트마다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스타용 하나, 유튜브용 하나, 사이트가 화면을 조금만 바꿔도 전부 다시 만들어야 하고요. 저도 그거 몇 번 겪고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건 사람처럼 화면을 봅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안 가려요. 새로 생긴 서비스여도 그냥 됩니다. 로그인해서 들어가야 보이는 화면도 제 브라우저를 그대로 쓰니까 따로 인증할 필요 없이 보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큰 차이예요. 정말 필요한 자료는 대부분 로그인 뒤에 있으니까요. 공개된 정보만 가지고는 남들이랑 똑같은 걸 보게 됩니다. 제 계정 안에 있는 숫자, 제가 구독한 채널의 흐름, 저한테만 보이는 화면, 그게 진짜 재료예요. 그걸 그대로 읽어올 수 있다는 게 이 조합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조작입니다. 읽는 것보다 이게 훨씬 큽니다. 클릭하고 입력하고 저장하고 사람이 마우스로 하는 걸 그대로 합니다. 버튼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직접 눌러요. 저는 이걸로 뭘 하냐면 영상 업로드를 시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를 열어서 파일을 올리고 제목이랑 설명을 채우고 태그를 넣고 썸네일을 붙이고 공개 시간까지 잡아놓는 것, 이걸 제가 안 합니다. 썸네일을 3장 만들어서 어떤 게 반응이 좋은지 비교하는 설정도 걸어둡니다. 손으로 하면 10분 넘게 걸리는 일이에요. 지금 이 영상도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잠시 뒤에 그 화면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릴스를 올리고 캡션을 붙이는 것까지 됩니다. 업로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들어가서 확인하던 대시보드, 숫자
숫자만 옮겨 적던 정리 작업, 답장 내용이 거의 똑같은 문의들, 이런 게 다 넘어갑니다. 여기서 제가 세워둔 원칙이 하나 있어요. 올리기 직전에는 꼭 멈추게 합니다. 최종 게시 버튼만 제가 눌러요. 자동화에서 제일 무서운 게 잘못된 걸 그대로 내보내는 겁니다. 한 번 나가면 못 주워 담으니까요. 읽고 만들고 채우는 건 다 맡기고 세상에 나가는 마지막 한 번만 제가 확인합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키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어요.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제 하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요? 예전 아침 루틴은 이랬습니다. 브라우저를 열고 채널 분석 화면에 들어가서 어제 올린 영상 숫자를 보고 경쟁 채널 몇 개를 돌면서 새로 올라온 게 있나 확인하고 괜찮은 소재를 메모장에 적었어요. 여기까지가 1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침에 한 줄만 넣습니다. 어제 성과랑 경쟁 채널 새 영상 정리해서 보여달라고요. 그럼 제가 커피 내리는 동안 표가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읽고 판단만 합니다. 판단은 사람이 해야죠. 근데 재료 모으는 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었어요. 공통점이 보이실 거예요. 전부 판단이 필요 없는 일입니다. 손은 많이 가는데 머리는 안 쓰는 일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매번 길게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스킬이 있습니다. 스킬은 쉽게 말하면 제 작업 방식을 적어둔 설명서예요. 어떤 순서로, 어떤 규격으로, 뭘 조심하면서 만들어야 하는지 전부 글로 적어둡니다. 제가 실수했던 걸 그때그때 적어두는 겁니다. 한 번만 적어두면 그 다음부터는 이름만 부르면 돼요. 저는 지금 영상 만드는 것도 썸네일 뽑는 것도 업로드하는 것도 전부 스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사실상 한 줄입니다. 이 주제로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까지 해줘. 이 한 줄이 들어가면 대본을 쓰고 목소리를 입히고 자막을 맞추고 화면을 만들고 영상으로 뽑고 썸네일을 만들고 브라우저를 열어서 업로드까지 갑니다. 중간에 제가 끼어드는 건 방향이 틀어졌을 때뿐이에요. 루틴이 있는 일은 전부 이렇게 넘길 수 있어요. 매주 하는 리서치, 매일 보는 대시보드, 반복되는 정리 작업. 한번 적어두면 계속 씁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돌아갔는지 이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대본입니다. 주제 한 줄을 던지면 말하는 길이에 맞춰서 분량까지 계산해서 씁니다. 9분이면 몇 글자인지 직접 재서 맞춰요. 그 다음 목소리입니다. 제 목소리로 만들어둔 걸로 대본을 그대로 읽힙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목소리요. 그리고 자막입니다. 읽은 결과에서 글자별 시간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자막이 어긋날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이 화면입니다. 오늘 보시는 화면들은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라 전부 실제 화면 캡처입니다. 목업이 아니라 진짜 화면이에요. 그래야 믿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영상으로 뽑습니다. 9분짜리를 만드는데 몇 분이면 끝납니다. 그 다음 썸네일을 3장 만들고 마지막으로 브라우저가 열립니다. 지금 이 부분이요. 파일이 올라가고 제목이 들어가고 설명이 채워지고 공개 시간이 잡히는 장면, 제가 시킨 건 처음 한 줄이었어요. 지금은 다른 일을 하다가 다 됐다는 걸 확인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쓰는 시간은 기획하고 판단하는 시간뿐이에요. 어떤 주제를 다룰지 어떻게 말할지 그건 여전히 제가 정합니다. 바뀐 건 만드는 시간이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맞는 건 아닙니다.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데스크탑 앱이 꺼져 있으면 익스텐션도 같이 죽습니다. 반응이 없으면 앱부터 확인하세요. 제일 흔한 원인입니다. 둘째, 로그인된 브라우저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아무 계정이나 열어두면 안 됩니다. 작업용 창을 따로 쓰는 게 안전해요. 저는 채널마다 창을 나눠 씁니다. 셋째, 화면이 많이 바뀌는 사이트는 가끔 헤맵니다. 버튼을 못 찾고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디서 막혔는지 말해주면 알아서 다시 잡습니다. 넷째, 처음부터 다 맡기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켜보고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범위를 넓히는 게 좋습니다. 저도 처음엔 자료 정리부터 시켰어요. 잘 되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업로드까지 맡겼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크롬 익스텐션은 데스크탑 앱이 있어야 작동합니다. 붙는 순간 브라우저가 읽고 누르고 올리는 것까지 전부 열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스킬로 적어두면 한 줄로 다 돌아갑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결과물이었고요. 저는 이 조합으로 정착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익스텐션부터 한번 붙여보세요. 세팅은 5분이면 끝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쓰는 스킬을 하나 통째로 열어서 어떻게 적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막히는 부분 적어주시면 그것부터 다루겠습니다. 구독하고 기다려주시면 바로 이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